안녕하세요, 다현쌤입니다. 오늘은 평소와 다르게 꽉 차죠. 오늘 드디어 몸과 완전체가 모였습니다. 여기서 다소 원장님만 처음 출연하시는 거죠? 오, 뉴페이스네요. 멀리서 오셨습니다. 자, 저희 한 명씩 소개해드릴게요. 저는 채널 주인입니다. 다현쌤이고요. 저는 모크컬러의 총대표입니다. 그리고 나 뭐지? 봄브라이트. 봄브라이트고요. 저는 스트레이트 타입입니다. 모크컬러의 백방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크컬러의 본조 원장인 진원쌤이고요. 저는 겨울 다크 타입의 내추럴 타입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모크컬러의 세종점 원장 유진쌤이고요. 저는 봄 비비드의 내추럴 타입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크컬러의 진주점 다소쌤이고요. 저는 봄 라이트에 스트레이트의 웨이브가 조금 섞여 있어서 가장 어려운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조금씩 달라서 골격 공부할 때 되게 재밌었어요. 이들을 본 지 13년 정도 됐고 이 여자를 본 지 한 19년 정도 됐거든요. 많이 늙었네요. 10년부터 다 30대 중반이 돼가지고 이제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함께 가고 있는 식구들입니다. 오늘 우리 원장님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건 Q&A 컨텐츠입니다. 저희가 Q&A를 올렸더니 되게 궁금한 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혼자 답변해드리는 것보다 좀 다양한 의견들을 들어보실 수 있게 오늘 Q&A 영상 준비했습니다. 시작해볼까요? 퍼스널 컬러 질문부터 드릴 건데 처음에 대답하실 때 5글자로 대답을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첫 번째 질문. 질문 어떻게 돼요? 못하면 화장을 하나씩 지울까요? 내부터 하나씩 줄까요? 봄라이트 진단 받았는데 다른 업체에서 여쿨라래요. 뭐가 맞는 거예요? 다현! 둘 다 맞지 뭐. 봄 라이트인데 여름 라이트가 같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두 가지로 유추해 볼 수 있어요. 온도감을 넓게 쓰실 수 있는 분이거나 아니면 세컨 타입이 쿨일 수도 있고 그저 한 가지로 압축할 수 있겠네요. 이런 분들은요, 명도, 청탁, 채도 중요한데 웜쿨 넓게 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첫 번째 업체에서는 이분을 미지근한데 조금 더 웜으로 봤고 두 번째 타입 같은 경우는 미지근한데 조금 더 쿨 쪽으로 봤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온도감 넓게 쓸 수 있는 라이트 타입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완전 횡재했잖아? 웜쿨 넓게 쓸 수 있는 거 너무 봄, 여름인데 검정색 못 쓰나요? 흑발은요? 유진! 뭐예요? 쓸 수는 있어. 오. 쓸 수는 있지만 이제 베스트 속성이랑 세컨 속성에 따라서 속성을 어떤 걸 넓게 쓸 수 있느냐에 따라 조금 컨설팅이 달라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명도가 너무 중요한 타입이다, 대비감도 정말 호환하기가 어렵다 이러면은 사실 흑발은 정말 추천을 안 드릴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 명도를 좀 넓게 쓸 수 있다든지 대비감이 너무 예쁘다든지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대비감을 활용해 준다든지 헤어를 흑발을 하는 대신 다른 것들에서 퍼스널 컬러를 조금 더 살려준다든지. 그러니까 색소에 따라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소 원장이 공로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다소 원장이 보시면 눈썹만 봐도 알 수 있죠. 눈동자도 되게 또렷한 편이거든요. 이런 타입들은 오히려 저 같은 머리 하면 안 되지 않아요? 이렇게 명도 밝히면? 끈 날려. 맞아요. 이미지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타고난 색소가 진한 봄 라이트들한테는 오히려 밝은 헤어보다는 이렇게 안정된 흑발에 가까운 자연 모발이 조금 더 좋을 수 있거든요. 이런 자연 모발까지도 흑발을 보는 거라면 봄 라이트인데 흑발 쓸 수 있고 검정 쓸 수 있는 거 여기 산 증인이 있습니다. 퍼스널 타입별로 화장품 고르기 너무 어려운데 꿀팁이 있을까요? 제품 이름화. 예를 들어 올리브영 가면 뭐 피치피치해 이러면 피치는 복숭아색이니까 보통 봄 타입들, 특히 봄 라이트 타입이 쓰기가 좋고 금쪽이는 왜 가을 웜이 좋아? 하면 대체적으로 가을 타입인 경우가 많고 체리, 뭐 쿨리쉬, 레드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겨울 쿨톤분들이 좀 쓸 수 있는 표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이 제품명
설명에서 조금 힌트를 얻어보시면 제품을 조금 더 쉽게 구매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봄라 여라인데 아이돌 화장처럼 진하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해요? 다들 손가락을. 진원. 속눈썹 붙여. 오. 맞아 맞아. 좋은 방법. 뭔가 채도 올리기는 좀 어려우니까 속눈썹이나 아이라인 같은 걸로 막 깔끔하게 포인트 주는 메이크업 하시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하이라이터. 나도 글리터나 하이라이터 사용해서 포인트 주는 거. 너무 이렇게 너무 열심히 해. 제 퍼스널 컬러랑 수구미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톤을 맞춰봐. 웜톤, 쿨톤을 맞춰봐입니다. 그래서 웜톤이면 웜톤, 쿨톤이면 쿨톤에 대해서 먼저 잡아놓은 후에 명채도를 좀 넓게 활용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스타일이 그렇다 하면은 메이크업은 잡아주거나 메이크업이 좀 다양하게 변화를 한다면 스타일은 조금 더 퍼스널 컬러를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건 없어. 퍼스널 컬러 샵을 선택하는 기준이 있다면 무엇을 중점으로 봐야 할까요? 다양한 솔루션 중요. 솔루션 중요. 저는 진단을 정확히 내리는 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기본이고요. 솔루션을 잘 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솔루션이 뭐 예를 들면 겨울 쿨톤 나왔는데 겨울 쿨톤은요 아이라인 또렷하게 그리시고요. 볼터치 하지 마시고요. 입술 풀로 레드립을 발라주세요. 이렇게 메이크업 솔루션을 주시는 샵은 믿고 걸으라고 하고 싶어요. 그런 전형적인 이미지, 전형적인 스타일 추천하는 거 말고 컬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다채롭게 솔루션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컨설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선생님들 보면 왜 대표님이랑 선생님들 가격이 다르냐고 했을 때 진단이 달라지진 않아요. 근데 조금이라도 경력이 더 많으시거나 조금이라도 오래 하신 분들이 줄 수 있는 솔루션이 좀 더 다양하고 알고 있는 만큼 보인다고 조금 더 직접적인 뷰티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뷰티 솔루션을 잘하는 샵을 꼭 가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진단만 잘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제가 요즘 들어서 샵에 오시는 고객님들 중에 그 후기를 너무 많이 찾아보고 오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요즘 가장 많이 이야기 듣는 게 옷이랑 얼굴이랑 퍼스널 컬러가 다를 수 있냐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옷은 웜톤을 입으라고 했는데 메이크업은 쿨로 하래요라는 컨설팅을 받았다. 이거는 사실 진단부터가 잘못된 것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찾아보고 가시는 것도 중요하죠. 잘하는 컨설턴트를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5글자 요즘 컬러랩을 봐. 잘하는 컨설턴트들을 보면은 제대로 된 색채학을 배우는 환경에서 이제 컨설팅을 하는데 다현 대표님 말씀해 주시는 것처럼 아는 만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퍼스널 컬러는 퍼스널 컬러 진단만 잘 한다고 우리가 솔루션을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패션이면 패션, 피부면 피부, 헤어면 헤어, 메이크업이면 메이크업 전반적인 지식들을 잘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컨설팅 업체나 컨설턴트를 고르실 땐 그러한 다양한 관련 자격을 가지고 있는지 또 그런 활동한 경험들이 있는지를 많이 살펴보고 업체를 골라주시고 컨설턴트를 골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겨울 클리어 화이트 시톤 정보를 다루는 곳이 많이 없는데 화장품 추천해 주실 수 있나요? 스타일링도요. 이게 각자 쓰는 체계마다 명칭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겨울 클리어는 라이트랑 브라이트 톤이에요. 그러니까 중채도예요. 그리고 겨울 화이트 쉽는 완전 저채도예요. 그래서 이건 두 개가 사실 다른 타입이긴 해요. 그래서 이게 저희의 체계에서는요. 겨울 화이트 쉬는요. 겨울 페일이나 겨울 라이트. 그리고 겨울 클리어는요. 저희 기준에서 겨울 라이트나 여름 브라이트 사이 이렇게 호환이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세부 톤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응. EUBC 따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과방. 사과방. AOU 사과방. 살쪄서 이전 체형과 굉장히 다른데 골격 타입이 변할까요? 바뀌면 좋겠다. 좋겠다. 바뀌진 않아.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안. 골격 진단을 할 때 살이 찌고 빠지고의 유무를 가지고 진단을 내리지는 않아요. 물론 어느 정도 이제 좀 살집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드리는 솔루션이 달라질 수는 있거든요. 근데 골격 진단 자체가 뭐 저희 뼈의 모양이라든지 뭐 살의 질감 그리고 입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진단을 하기 때문에 살이 뭐 많이 쪘다 그리고 살이 갑자기 많이 빠졌다 해서
골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솔루션이 굉장히 달라질 수는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갑자기 살이 한 15kg, 20kg 빠졌어요. 그래서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한다면 그때는 스타일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것들을 배우러 컬러를 해보세요. 내추럴 타입 레깅스 어울리나요? 가자! 5글자. 유진. 야, 했어. 한번 기회를 줘. 좋지 않을걸? 근데 비슷했어. 좋지 않을걸? 꼭 입어야 해? 얘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운동하러 갈 때 꼭 레깅스 위에다가 약간 바람막이 소재 바지를 항상 입고 가거든요. 그래서 도착하면 그 바람막이 소재를 벗고 운동하고 사진 찍고 바람막이 입고 사진 찍으면 후가 훨씬 예뻐요. 비율이. 그게 조금 더 예쁘더라고요. 우리가 운동할 때 입어야 되는 이유는 근육이 보이려고 입는 거니까 그렇게는 입어주시고 뭔가 활동할 때는 더 좋은 추리닝 웨어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입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스타일링 어때요? 만약에 패션으로 레깅스를 입고 싶으신 거라면 피디님 땡땡땡 자료방가 이렇게 된 거였어요? 처음 해봤어요. 사실 사용되지 않는 거예요. 띵띵띵. 스트레이트 타입인데 힙하고 트렌디하게 입고 싶어요. 소재 바꿔봐. 일단은 스트레이트 타입은 좀 탄력적인 소재들이 잘 어울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좀 힙해보고 싶다 그러면 탄력이 좋은 가죽이라든지 광택감을 조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끈한 소재가 굉장히 잘 어울리기 때문에 광택 있는 소재를 쓴다거나 조금은 탄력감이 좋은 형태의 폴리우레탄이나 나일론이나 조금 가죽 소재를 조금 활용해 보면서 조금 더 디테일의 변화 그리고 소재의 변화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슴을 팔까? 힙하게? 힙하게? 아니 힙하고 트렌디한 옷을 입었는데 막 그런 옷들이 약간 부담도 있고 막 카고도 달려있고 가슴을 팔까? 그럼 근데 스트레이트 타입은 제일 신경 써야 되는 게 또 이 답답함이잖아요. 또 세 가지 타입 중에 가장 기장이 좀 짧고 가슴팍이 높으니까 가슴 라인을 조금 파주면 조금 답답해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두꺼운 허벅지 어떻게 보완해야 돼요? 바지 끝 중요. 이거 5글자를 못해서 대답을 못해요. 바지 끝을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허벅지가 조금 부피감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쪽으로 시선이 아래쪽으로 시선이 떨어질수록 조금 더 허벅지가 조금 더 부각되어 있는 표현들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바지 밑단을 보셨을 때 대퇴부 쪽이랑 바지 끝단의 길이가 좀 비슷하거나 바지 끝단의 길이가 좀 더 넓으면 상대적으로 허벅지의 시선이 아래로 떨어지기 때문에 나 바지 있어요. 바지 한번 주세요. 바지를 또 이제 하긴 컬러 랩에는 바지가 항상 많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이렇게 부츠컷 라인인데 이 사이즈를 바지를 끝을 올려보았을 때 이렇게 조금 더 여유가 있거나 조금은 이제 비슷비슷하면 조금 더 대퇴부가 부각되지 않는데 만약에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허벅지가 부각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지를 고르실 때 옷 걸려 있잖아요. 그럼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고 조금 더 바지 끝이 넓은 거, 여유 있는 거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꿀팁이다. 근데 보통 하체가 조금 통통하신 분들은 허리가 좀 가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허리를 확 잼내서 드러내주시고 하체를 오히려 좀 퍼지는 옷을 입으면 허리로 시선이 가니까 하체로 시선이 많이 안 가는 거죠. 저는 하체가 좀 있는 친구들은 오히려 그렇게 가리기가 더 쉬운 것 같아요. 웨이브, 내추럴 섞여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체형의 차이가 뭘까요? 상하의 비율. 맞다. 물론 내추럴 타입이 하체가 조금 크신 분들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내추럴 타입 분들 보자면 전체적으로 크시긴 하지만 상체 하체 중에 어디에 좀 더 살이 붙어? 라고 했을 때는 상체는 어깨뼈가 큰 거지 살이 붙는 거는 하체에 붙는 경우가 좀 더 많거든요. 그래서 내추럴 타입 분들이 저 하체가 있어도 저 웨이브인 줄 알았어요 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웨이브로 많이 헷갈리실 텐데 그 비율의 극단적임을 보셔야 돼요. 웨이브 타입은요 상체가 정말 얇고 가늘고 얄팍해요. 근데 하체가 풍만한 느낌인 거고요. 내추럴 타입은요
상체도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상체에 비해서 하체가 조금 더 발달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모습인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얼굴 골격형인지 볼륨형인지 모르겠어요. 일반인 예시. 아. 저희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너무 연예인분들로 예시를 들어드려서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맞춰보세요. 이분은 볼륨형일까요? 골격형일까요? 자, 정답은 볼륨, 골격, 중간. 딱 누가 봐도 볼륨형이에요. 맞아요. 살감이 조금 더 눈에 띄고 뼈감보다는 T존이 이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이렇게 앞광대, 이마, 턱 끝에 볼륨감이 좋아서 옆모습을 봤을 때 울퉁불퉁한 느낌보다는 완만한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 유진 원장님과 진아 원장님 옆모습 한번 보시면 훨씬 더 가파르게 울퉁불퉁한 느낌이 있고요. 턱선이라든지 T존이라든지 이런 음영감이 굉장히 두드러진 얼굴이에요. 근데 전 좀 중간인 게, 저는 볼륨이 있는데 그렇게 많지도 않고 골격감이 있는데 또 그렇게 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타입이 조금 어려워서, 저는 이제 우리가 볼륨 골격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대비감이라든지 그런 속성들을 하나하나 다 체크해야 되는 타입이에요. 우리 예시도 너무 아름답네요. 너무 다양하게 비포하고 있네요. 골격 진단샵을 고르는 기준이 있다면? 진아! 네. 데이터 싸움. 오. 뿌뿌뿌뿌. 됐어? 뿔뿔뿔. 귀엽게 뿌뿌뿌 이렇게 하면 안 돼. 발성이 뒤로 먹어버렸어. 말했죠? 여긴 대표에 대한 존중이 없는 회사라고요? 골격은 예외가 너무 많아가지고 데이터가 많이 있으신 선생님들한테 받으시는 게 최고로 좋은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분석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컬러랩에서는 옷을 직접 입어보면서 또 체형을 한 번 더 체크하는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안 해본 스타일링도 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진단을 좀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좀 입어보고 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떠셨어요? 근데 저희가 오늘 너무 진지했어. 저희가 원래 되게 재밌는 사람들이거든요. 방금 1시간 전까지 막 춤추고 막 우리 그랬던 사람들이 오늘 너무 진지했어. 다음번에 오시면 좀 웃겨주시고 가실 거죠? 여기서 더? 오늘 10분 1도 안 했어. 저희가 어쨌든 이렇게 영상 한번 준비해봤고요. 여러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Q&A 영상은 또 종종 찍어볼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저희가 또 이런 영상으로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봐요. 안녕!